에너지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조력이 나오잖아요. 네. 조력. 조력은 조력하고 뭐가 있냐면요. 조류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아시겠죠? 왜 웃는 거야? 조력 에너지와 조류 에너지가 다른. 왜 웃어요? 혹시 칸초를 콧구멍에 넣나요? 왜? 야, 왜 웃는 거야? 발전. 조류 발전. 왜 웃는 거냐고. 자, 조력 발전은 일단 좀 왜 웃는 거야? 아, 개웃겨. 원래 한 번 터지면 계속 너 모기 날라다니는 것도 웃었잖아 그때. 뭐 웃기지도 않은데. 야 모기가 테테스 준 것도 아닌데 왜 웃어? 그거 웃은 게 아닌데. 자, 조력 발전은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어때요? 바다랑 땅이 있네. 네, 바다랑 땅이 있죠. 자, 보면은 여기에다가 뭘 세우냐면요. 바보같이 생겼다고요? 바보요. 자, 이렇게 해서 댐을 이렇게 세우거든요. 댐을 이렇게 세워요. 세우면 자, 이제 조력이잖아요. 아, 조력이 뭔지 알아야지. 근데 조력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 솔직히. 알아요. 뭐야? 기억이 안 나요. 뭐야? 모르는 거지, 이게. 재밌어? 조력은요, 조수라고 하는 거예요. 조수. 조수가 이제 조수 간만에 차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조수가 뭔데요? 조수가 조력이라니까요. 그럼 또 조수가 뭔지 몰라요? 아유, 진짜 평생 조수나 하게 생겼네. 공부 좀 하세요. 자, 조수가 뭐냐면요. 밀물 있잖아요. 네. 그다음 썰물은 알아요? 밀물, 썰, 밀려오는 물, 쓸려 나가는 말. 달 때문에 그게 생겨요. 오케이? 네. 달 때문에 생기는데 밀물, 썰물이 우리나라가 12시간 25분으로 간격이 생겨요. 밀물이 들어와요. 동해안이죠. 그 다음에 아니요.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해수면이거든요. 네. 해수면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나라도. 해수면이 이게 가장 높았을 때가 만조. 배우지 않았어요? 낮았을 때를 간조라고 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 배웠어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많이 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조 때. 만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내려가면 간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만조가 되려면 물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 그 밀려오는 물. 밀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밀물이죠? 오! 그러면 밀물이 돼서 만조. 그다음에 그러면 썰물이 돼서 간조. 왜 간조예요? 간조라고요. 간조. 그래서 조수 때문에 밀물 썰물 때문에 간조와 만조가 생긴 거죠. 간조와 만조가 생겼는데 간조와 만조의 간조가 이거죠? 그럼 만조가 이거죠? 그럼 간조와 만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가 생겨 안 생겨? 생기죠. 그 생기는 거예요. 그게 조수 간만의 차예요. 차이, 해수면의 높이 차이. 이해 가요? 그럼 조수 간만의 차는 결국 누구 때문에 생긴 거냐? 달 때문에 생긴 거죠? 달이 밀물 썰물을 만든 거예요. 물론 태양도 만들 수 있는데 태양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달이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럼 조수 간만의 차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물이 이렇게 해서 높아진다고 해봐요. 그럼 물이 높아지면 여기 댐을 쌓아놨으니까 물이 여기가 더 많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는 댐 때문에 많이 못 높아지죠.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자 지워서 자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거 지우고요. 이것도 좀 편의를 위해서 좀 지울게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물이 많잖아요. 여긴 적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터빈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가겠죠. 그럼 이 터빈이 돌아가겠죠. 그럼 그 터빈을 발전기에 연결하는 거죠. 그럼 전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력 발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수력 발전도 댐 만들어 놓고 높은 데서 낮은 데 물 떨어지죠. 그럼 거기다가 터빈 만들고 뺑뺑 돌리는 거거든. 그 전기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터빈을 만들면 이 터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럼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여기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이해 갔어요? 별거 없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어디 있냐면 교재도 보면 알겠지만 시화호라고 있어요. 시화호 봐요. 사진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긴 하는데 이 조류발전 이따 설명하는 시화호 이름이 시화공단 있는데 화성이 있는데 모르죠? 아래 화장인데. 그래 거기 한번 놀러 가야 사람들 많이 놀러 가거든요. 거기. 나만 몰라? 그래서 이게 이제 시화호 같은 거 너만 몰라요. 그래서 밀물 때문에 여기에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만약에 여기 차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썰물 때는 이게 물이 나가겠지. 그러면 다시 이제 거꾸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시화호는 이제 밀물 때만 쓰는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화호 가봤으면 알겠지만 이 조력 발전의 단점이 그거예요. 단점. 이게 공사 규모가 엄청나요. 이게 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댐으로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도로가 왔다 갔다 도로도 생겨요. 엄청나요. 그래서 이게 공사 기간이 엄청나거든요. 공사 기간이 엄청나다는 거는 건설비가 엄청나요. 아예 그리고 갯벌을 막아버리는 것 때문에 갯벌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갯벌 막아버린다니까? 그러면 뭐 유식하게 얘기해서 뭐라고 뭐 해양 생태계가 뭐 이런 얘기 있죠. 생태계가 무너짐 이런 거. 갯벌을 막는다니까? 그럼 여기가 짜져요. 또 염류 때문에. 그래서 짜져. 애들이 뭐 물이 없어서 못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개가 돌아다니는 개 있죠. 뭐 여기 개찌렁 이런 애들이 막 짜요. 애들이 짜서 그 농도 때문에 염분 때문에 죽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근데 장점은 뭐겠어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건설비가 쓰다는 얘기는 내구성이 엄청 커요. 얘는 그러니까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공사비가 많이 드는 대신 내구성은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춤추지 말고 수업 시간에. 됐죠? 그 다음에 조력발전 말고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뭐 있어요? 이렇게 파력이죠. 그럼 뭘 이용하는 거예요? 파도를 이용하는 거잖아. 얘도 그림을 그리면 자 이렇게 해서 육지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물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시멘트 구조물을 이렇게 만들어요. 좀 높이 더 세워야 되겠네. 구조물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높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얘가 방파제 역할도 해요. 네, 얘가 방파제 역할도 하고 파도를 막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시멘트 구조물을 세워요. 세우고 여기에다 구멍을 뚫어요. 구멍 뚫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여기다 이렇게 뚫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는 뭐 때문에 치는 거야? 결국에는? 바람. 그럼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못 만들어요. 민망하죠? 뭐하러 만들었어 이걸? 그럼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치면 물이 이렇게 높아지나요? 그러면 물을 끌고 오면서 여기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 내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요. 공기가 압축되겠죠? 네. 공기가 압축되면 여기에 뭘 또 설치해? 바람. 터빈 같은 걸 터빈을 설치해서 터빈이 그럼 돌아요 안 돌아요? 바람이 빠지면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요것도 발전기를 설치해 갖고 더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거죠? 네. 이해가요? 근데 얘는 또 단점이 뭐겠어요? 생각해봐요. 부서져요. 바람이 안 불면 답이 없죠? 네, 바람이 항상 부는 곳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잘 부서져요. 내구성이 얘는 떨어져요. 얘랑 생각하면 돼요. 얘는 내구성이 큰데 얘는 내구성이 떨어져요. 공사기간 긴데 공사기간 짧아요. 얘는 오래 쓰는데 얘는 짧게 써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반대야 좀. 이해 갔죠? 대신 장점은 뭐예요?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커야죠. 얘는 조수간만의 차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넓은 해역에 그나마 설치가 가능하죠. 얘는 좁은 해역이라고 하기보다도 설치하는 곳이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죠. 왜요? 설치 장소에 제한을 받는 거예요. 왜? 밀물과 썰물이 차이가 커야 돼. 조수간만의 차가 커야 돼. 그래서 이거 어디 있어요? 그 시화호 어디 있어요? 동해요. 서해죠. 서해가 조수간만의 차가 커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단점, 발전량도 많이 떨어지고. 왜냐면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기후의 영향을 받죠. 바람이 불어야 되니까.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이해 갔죠? 쉽죠? 자. 그 다음에, 파력 다음에, 그 다음이 뭐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연료전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를 할게요. 이건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전지는 아까 배웠죠? 전지 무슨 전지 배웠어요?
태양 전지 배웠죠. 기억 안 나요? 예. 전지는 항상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극을 만드는 게 전지예요. 그럼 얘도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전지는 항상 전자가 마이너스 극 이렇게 가죠? 전류가 이렇게 가는 거죠? 전류 I가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를 만들 건데 이게 극이에요, 극. 얘도 극이고요. 극인데 여기에 이제 이 극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전구를 꼽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극이라고 할게요. 얘를 플러스 극이라고 할게요. 이 극을 만들면 된다니까. 그럼 전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가서 전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극엔 전자가 계속 나가줘야 되니까 전자를 공급해야 되겠죠? 네. 그럼 전자를 공급해주는 애가 누구냐면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를 여기다 공급해요. 그럼 수소를 공급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이렇게 돼가지고 수소가 이온이 돼요. 이렇게. 수소 원자 2개죠. 그럼 수소 이온도 2개가 생기고 전자는 몇 개 생겨요? 2개가 생기죠. 그럼 이 전자를 이렇게 야야야야 이렇게 가요. 그럼 가고 이렇게 오겠죠? 그럼 얘는 뭘 받아요? 전자를 받겠죠. 이해가요? 전자를 받는데 여기는 뭘 공급하냐면 산소를 공급해줘요. 산소. 그러면 산소를 공급해주고 아까 여기서 수소이온이 생겼죠? 이 수소이온이 이쪽으로 이동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수소가. 그럼 이동해갖고 여기 산소 공급해줬다고 그랬죠? 방금? 산소. 그럼 산소랑 수소이온이랑 여기 이렇게 해서 뭐가 들어와요? 물. 어허이. 전자죠, 전자. 전자가 들어오죠. 그럼 산소랑 뭐랑? 수소이온이랑 뭐랑? 전자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얘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수 맞추면 수소 2개, 산소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수소가 2개죠? 아니, 안 되네.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떨어진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1을 쓰면 되겠네요. 어차피 화학식이니까 이걸 써야 돼요. 그럼 플러스극에서 벌어지는 사건이고 요게 마이너스극에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좀 짜증나죠? 화학식 나오니까? 졸리죠? 졸린데? 자면 안 돼요. 여기 이게 수영 그릴 거예요. 자면 오구에다가 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빠지는 걸 산화라고 해요. 환원이라고 해요. 산화는 했는데. 전자 빠지는 거 환원. 산화죠? 이거 다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요. 네. 자, 산화. 요거 산화. 아, 너무해. 무슨 극에서?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가 일어나죠. 그럼 플러스에서 전자를 받는 거죠? 전자를 받는 걸 뭐라고 해요? 네, 환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예요? 없잖아요. 일단은 환경오염은 없죠. 이게 무슨 환경오염이 있어요? 좋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럼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얘는 거의 없는데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돼. 단점은 수소 쓰죠. 네. 수소는 위험하지 않아요? 수소라는 측면에서 얘는 저장도 위험하고 운반도 위험해요. 이해 갔죠? 왜냐하면 수소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발화점이 되게 낮아요. 발화점이 뭐냐면 불 붙는 온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불이 빨리 붙어요. 그래서 저장하는 것도 힘들고 운반하는 것도 힘들고 힘들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위험하다는 뜻이죠. 이해 갔죠? 이것 말고 없어요. 근데 장점은 좋죠. 장점은 봐봐요. 얘가 지금 여기서 수소를 공급했죠. 산소를 공급했죠. 그럼 수소, 산소는 항상 어디에 있어요? 물 있죠. 그럼 수소, 산소 공급하고 다시 물 나오고 물을 다시 분해해서 수소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재생 가능한,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수소랑 산소를 공급해서 무슨 에너지를 얻은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얻었죠? 그 다음에 물도 나오죠. 그리고 수소와 산소가 갖는 화학 에너지가 있겠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수소와 산소를 보냈죠. 그러면 화학 에너지를 뭘로 보낸 거죠? 전기 에너지로 만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물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뭐도 생겨요? 열 에너지도 쓸 수 있어요. 열도 나와요. 난방도 되죠? 순수 물, 식수도 되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도 생기죠. 이거 완전 1타 3피죠? 뭔 말인지 알겠죠? 효율도 좋아요. 네네. 근데 저는 뭘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들다뇨? 뭘 만드는 거냐고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전지는 뭐 만드는 거예요? 불 들어온다니까요? 아, 불을 켜려고 만든 거예요? 불 킬 수도 있고 전기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선풍기도 돌리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주 왕복선을 갖고 가. 우주 왕복선을 수소 연료전지에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연료는 뭐겠어요? 수소를 집어넣고 산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려면 우주 왕복선에서 내가 책을 보고 싶어. 그럼 빛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수소 보려고 산소 빛 나오죠? 그 다음에 열도 나와야 안 나와요? 우주 왕복선 얼어 뒤지잖아요. 우주 나갈 건. 그럼 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그 우주 왕복선 타는데 물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물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와, 완전 1타산피죠. 근데 물은 다시 써야 된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도 나오고 물을 다시 쓰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갈 때는 물을 갖고 가서 물 분해하면서 미래에는 그렇대. 물을 계속 분해했다가 합쳤다, 분해했다, 합쳤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계속 돌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수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소가 어디에 제일 많아요? 어디? 우주에 제일 많죠? 아, 그러니까 근데 지구는 수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럼 물 분해하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도 세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세단 말이야. 저장, 운반, 그리고 수소 만드는 비용까지, 그리고 걔 위험하죠. 이해 가셨습니까? 질문 잘하셨어요. 좋죠? 어쨌든 태양열 발전은 발전. 요것만 하면 돼요. 아까 장점이 뭐예요? 태양광 발전. 지속 가능하죠? 네. 어쨌든 재생에너지니까 그대로 가면 가는데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태양광은 말 그대로 뭘 이용하는 거예요? 태양광. 광. 태양. 빛. 빛이죠. 얘는 열이에요. 태양 이렇게 적어볼게요. 광발전이 있고 이 광발전은 아까 하겠지만 얘는 태양 뭐가 필요해요? 열. 열이 필요하다고요? 이거 광하고 있는데 아, 오케이. 태양 전지 보고 대답해요. 그 다음에 얘는 집열판이 필요해요.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태양광은 빛을 전기 에너지로 바꾸잖아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태양열은 빛이 아니고 뭐예요? 얘는 열이에요, 열. 태양열은 집열이죠. 열을 모아요. 그래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요. 얘는 물 끓인다. 물을 끓이면 물이 뭘 가져요? 수증기가 생기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갖겠죠? 수증기가 생기면 그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얘 터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뺑글뺑글뺑글 터빈 돌리면 뭘 만들어요? 그게 전기에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다르죠? 단 똑같은 점은 태양을 둘 다 쓰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거나 비 내리거나 일조량이 별로 안 되면 둘 다 안 돌아가는 거야. 오케이? 근데 두 가지 공통점 하나 또 있어. 단점은 태양인 거고 그 단점이 이 지별판 있잖아요. 이 지별판도 그렇고 이 태양전지도 그렇고 면적을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설치 장소가 어때야 돼요? 넓어야 돼요. 알겠죠? 이해 가셨죠? 네, 요거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지열 발전이 있죠? 지열 발전. 지열 발전은 어디다 설치하면 돼요? 땅. 대표적으로 이제 땅이잖아요. 근데 얘는 화산이 중요해요. 예. 화산에 있는 화산 밑에 마그마 있잖아요. 마그마가 이제 그 주변의 지하수를 데펴요. 그럼 지하수가 데펴져요. 온도가 올라가면 지하수가 끓잖아요. 그럼 또 뭐가 생겨요? 수증기가 생기겠죠? 그럼 수증기가 또 뭘 돌려요? 터빈을 돌려요. 그럼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주변에 화산 없으면 망하는 거죠? 단 화산이 있기 때문에 열이 있기 때문에 난방도 가능해요. 난방까지 겸해서 갈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물론 주변에 온천도 많아요. 화산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디에 많겠어?
일본에 많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발전이 있어요? 조류 발전이 있어요. 아까 조류하고 조력은 다르다 그랬죠? 네. 조류는 뭐냐면 조력하고는 그러니까 밀물 썰물을 이용하는 건 맞아. 근데 조류는 특정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강한 해수의 물의 흐름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이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선생님이 이순신 장군 얘기해야 된다 그랬죠? 이게 물이에요. 지금 요게 물. 아, 섬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물이에요. 그림 그릴 때 되게 물이 여기까지 찬 거예요. 이렇게. 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다 물이에요. 물. 그러면 이제 이순신 장군 배가 13척밖에 없지 않았어? 그렇죠. 이걸 세척이라고 하지 않지? 세척이요? 얘가 13척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게 튀어요. 12척 아니야? 몰라. 12척이 13척 말이 많아. 어쨌든 왜군 배가 133척. 근데 이거 13에 13으로 외웠는데 13이죠? 13이죠? 이렇게 외웠는데 나는. 어쨌든 배가 이렇게 가는데 지금 조류가 지속적으로 강한 해수의 흐름이잖아요. 물의 흐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있는 거죠. 저희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울돌목이라고요. 들어봤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명량이죠. 명량. 저기 뭘 그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섬이에요, 섬. 그 이쪽 육지 쪽이 육지 쪽. 손이 두 개라고요? 아, 육지 이렇게 육지 다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 산이 이렇게 있죠. 바다야. 섬. 여기가 바다 물이에요, 물. 바다. 물. 그래서 이제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지속적으로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바뀌어요, 또 나중에. 근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 배가 우리 배가 조선 배가 판옥선인 거 알죠? 판옥선이 일본 배가 뭐라고 하더라? 어쨌든 일본 배는 삼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되게 빠르대요. 기모노는 옷 아니에요? 근데 일본 배가 미친 듯이 이제 야 쟤네 진짜 별거 없다 13척밖에 없는데 개기네 막 해서 막 따라오잖아요. 점점점 간격이 좁혀지잖아요. 그래서 따라잡는데 자 여기서 이순신 장군 여기서 13척이 이렇게 해서 둘러싸죠. 네. 둘러싼 다음에 여기에 닻을 내리잖아요. 왜 닻을 내리냐면 너무 조류가 빠르니까. 지속적으로 강한 해수의 흐름이 막 있으니까 요 사이에 여기 울돌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닻을 내려버리죠. 그냥. 내려버리고 여기서 버티고 돌리죠. 이렇게 돌려. 배가 이제 이렇게 돼 배가 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포가. 이런 식으로 대포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으로. 그래서 옆으로 다 돌리잖아. 배를. 배도 영화 봤죠. 네. 돌린 다음에 쏘긴 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여기에 이제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이씨들 노인네나 이제 아줌마들이 여기 밑에다가 뭘 걸어요? 쇠사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다 넣어놓고 얘네가 막 오잖아요. 네. 막 온 다음에 어느 정도 온 다음에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죠. 그러니까 쇠사슬이 어때요? 다시 위로 득득득득 올라오면서 딱 이제 쇠사슬이 팽팽해지니까 조류 흐름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여기 다 걸리죠, 애들이. 네. 다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파파파파팡 해서 다 전멸시키는 그런 거잖아요. 그 조류의 흐름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그 울돌목이, 여기가 이제 육지와 육지가 좁잖아요. 그럼 이 좁은 부분에 조류의 흐름이 세져요. 그리고 얕아. 바닷물이 얕아가지고, 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기 밑에 부분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면, 설치는 안 돼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밑에 부분에 여기다가 프로펠러 같은 걸 설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조류의 흐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고, 그럼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몇 개 많이 설치해요. 뱅글뱅글 돌아. 그래서 이걸 돌리면서 이게 또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터빈이랑 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거죠. 발전이랑. 이해 갔죠? 그러니까 조류랑은 달라요. 아까 내가 조력을 설명하긴 했는데 완전 다르죠? 조력은 댐이 있어야 돼요. 얘는 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효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대. 대규모는 가능해. 왜냐면 여기에다 뭘 설치하면 프로펠러를 많이 설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발전은 가능한데 아직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전은 가능해. 근데 효율이 떨어져. 그래서 아직 못하죠. 울돌목에 설치는 못했어요. 환경 너무 더워. 에너지 도시.
그 사진은 선생님이 그걸 다 그릴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에너지를 만들려면 이 도시는 그거 쓴대요. 첫 번째로 그 태양전지 있죠. 네. 지붕에 태양전지를 다 설치를 한대요. 태양광 발전한다는 얘기죠. 지붕에 요새 그 드라마가 아니라 뭐야? 내 집을 구해줘. 그거 있잖아요. 구해줘 홈즈. 그거. 거기 보면은 다 거기에 태양전지 쓰는 집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태양전지 쓰고 그 다음에 열 병합 발전을 써요. 열 병합 발전이 뭐냐면 발전은 뭘 만드는 거예요? 전기에는 전기를 만드는 건데 전기 에너지 만드는 건데 그럼 전기 에너지 만들면 화력 발전소에서는 물을 끓인단 말이죠. 그럼 물 끓이면 뭐가 생겨요? 열에너지. 열 에너지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열병합 발전소는 석탄을 태우는 게 아니라 폐기물을 태워요. 그럼 열 생기죠? 네. 그래서 물을 끓이면 열도 나오죠? 그러면 네. 그 물을 난방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전기 에너지도 나오고 뭐도 나와요? 열에너지. 난방도 쓸 수가 있죠? 난방에 열 에너지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열 에너지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일석이조 이런 거. 폐기물도 없앨 수가 있죠. 빛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빛이요? 전기구나. 네, 전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붕에 뭐가 달렸냐면 열 교환기가 달렸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 교재를 좀 보세요. 열 교환기가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열 교환기가 저 잘 그릴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바깥쪽이 더워 우리 집이 추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없어? 집은 좀 추워 뒤지고 냉골이야. 근데 바깥 좀 따뜻해 이럴 때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따뜻한 열을 집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집이 만약에 더워 뒤지겠어. 그럼 집안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게 열 교환기의 원리입니다. 요게 바로 바람을 이용한 환풍구에 달렸어요. 바람을 이용한 환풍구가 있어요. 환풍구 달렸어요. 그냥 혹시 그거예요? 아니요. 그 다음에 흑수저인데요. 빗물은 어때? 네. 빗물은 저장을 하면 돼.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빗물 저장해서 어디다 쓰냐면 옥상에 정원 있을 거 아니야. 옥상 정원에 물 뿌리는 데 쓰면 돼. 물을 따로 쓸 필요 없죠? 따로 끓일 필요 없고요. 근데 오수를 재활용해요. 오수 재활용. 더러운 물. 그러니까 똥 쌀 때 똥 내리는 물은 깨끗할 필요 없잖아. 뭐 얼굴 씻는 물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러워도 똥 내리는 물은 좀 더러워도 되잖아요. 그래서 오수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난방 같은 거 있잖아. 요새는 모르겠어. 우리 집은 3중창까지는 아니 3중창인가? 3중창을 써요. 3중창도 이거 뭐라 그래? 완전 통창이라고 하죠? 3중창도 통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요게 뭐가 좋았냐면 햇빛이 어때요? 완전 잘 들어오죠. 햇빛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단열이 잘 되죠? 단열이 엄청 잘 돼요. 그리고 단열재도 요새는 고효율 단열재라고 또 팔아요. 이런 것들이 집값을 올리죠. 알겠죠? 이런 거 쓰면 이제 열도 차단할 수가 있고 왔다 갔다 안 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도시에서는요. 자동차세를 많이 부과해요. 왜요?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친환경 에너지 도시는 자동차는 비싸고요. 자동차세가 비싸고요. 자전거나 도보를 추천합니다. 계속 이걸 하게끔. 그래서 도시 자체가 자전거 도로랑 보행자 도로가 좀 크게끔 만들어 놓고 자동차한테는 완전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은 개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비가 이제 자전거 도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 도시가 됩니다. 알겠죠? 별건 없죠? 네.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면은 뭐가 나오냐면, 적정 기술이 나와요. 적정 기술. 적정 기술은 적정하게 쓰는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어디가 적정하냐면, 후진국이나, 우리나라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인 국가, 도상국 같은 데서 쓰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일단 적정 기술이 뭔지 적어 볼게요.
생명 빨대 있잖아요. 들어보는지 모르겠는데 교재 사진을 좀 봐요. 생명 빨대 있죠? 그다음에 페달, 세탁기, 뭐 드럼, 이런 거 있지. 그 다음에 페트병 전구, 항아리 냉장고? 전구, 그렇지. 항아리 냉장고. 와카워터탑은 뭐예요? 알려줄게. 항아리 냉장고는 우리 쓰죠 지금. 김치 넣어놓을 때. 그 다음에 워터는 물이겠죠? 네. 탑이 있어요. 설명을 하나하나 해드리면 물 나오는 거. 생명 빨대는 빨았을 때 이렇게 더러운 물이 정수가 되는 거고요. 네, 알아요. 이건 알죠. 페달 세탁기는 발로 빠는 거고. 네. 큐드럼은 물을 운반할 때 굴려서 운반하는 거고요. 페트병 전구는 지붕 위에 페트병이 꼽혀 있죠. 꼽혀 있는데 산란을 이용해서 햇빛이 들어오면 그 페트병에 산란이 되면서 빛이 퍼지죠. 그러면 이제 어두운 집을 밝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쓰는 데가 없죠. 네, 방금 얘기했지만 후지국이나 개발도상국. 에너지 좀 아끼는 차원에서 또는 그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회가 어때요? 아직은 요거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할 때는 좀 에너지가 덜 나가는 방법으로 항아리 냉장고, 그 다음에 와카워터탑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와카워터는 뭐냐면 그물이에요. 완전 그냥 그물탑인데 그물탑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놓으면 밤에 냉각이 될 때 수증기가 여기 물방울이 맺혀요. 이렇게. 그럼 이 물방울을 모아서 식수를 공급을 받죠. 그게 와카워터탑이에요. 예. 예, 주변에 진짜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물의 그물 자체가 이제 촘촘하게 박아놔야 되죠. 그래서 물방울이 많이 모이게끔 촘촘하게.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적정 기술은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 환경오염이 없죠. 예. 얘도 지속 가능한 발전 중에 하나입니다. 대신 후진국에서 좀 약간 우리나라 정도는 안 쓰지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는 요 정도는 했었지. 옛날에 80년도에는 이불 빨래 같은 거 발로 빨리긴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거의 쓰는 게 없죠. 그래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 기술을 얘기하죠. 어쨌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이해 갑니까? 네. 쉽죠?